이별 후폭풍은 서서히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왈칵 올라오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별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정리되면서 뒤늦게 후회가 찾아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한창 좋을 때의 감정이 돌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겠죠. 실제로 미국의 인류학자 헬렌 피셔라는 사람이 실현당한 학생들의 뇌를 MRI로 찍은 적이 있는데 스사랑이 시작될 때 나오는 3가지 호르몬이 이때도 똑같이 활성화된 걸 발견했어요.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드는 노르에프네프린, 상대를 갈망하게 만드는 도파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대부분이 헤어진 사람에 대한 강렬한 감정이 남아있어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별 후폭풍이 생겼을 때 하게 되는 행동들도 정확히 이 호르몬들의 특성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노르에프네프린 반응입니다. 이별한 초창기에는 실감이 나지 않다가 이제 정말 끝이란 걸 인지하기 시작하면 분노 호르몬이 노르에프네프린이 급격히 분비돼요. 그래서 이별하고 좀 지나서 뒤늦게 급발진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프사를 다 내려버리기도 하고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장문으로 주절주절 원망하는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해서 너 때문에 이게 뭐냐고 한탄하고 네가 우리를 다 망친 거다 탓을 하면서 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식으로 저주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서로 아직 정리할 게 남아서 무뚝뚝하게 연락이 왔다가 자기 혼자 갑자기 그라데이션으로 분노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이별 재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은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싫은가 봐요, 이젠 답이 없겠죠? 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 눈에는 상대의 그런 모습이 정말 귀여워 보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나 때문에 이별 후폭풍 잔뜩 와가지고 그 감정을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거니까, 이때 그 행동을 담담하게 받아주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미안해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해주게 되면 혼자 실컷 쏟아낸 그 남자는 어느 순간 누그러지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과격했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머쓱해하기도 하고 괜히 나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게 돼요. 그 순간에 바로 혹은 늦어도 며칠 후에 다시 만나면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꺼내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파민 반응이에요. 우리 현대인이 아무리 도파민에 절여져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할 때 느끼는 도파민의 축제는 정말 강력해요. 근데 헤어지게 되면 그 도파민의 공백은 도저히 안 메꿔집니다. 배달 음식으로도 안 되고요, 쇼츠 무한재생으로도 안 되고요, 충동 구매 쇼핑으로도 다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 사랑은 사랑으로 잊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건데, 만약 그 사람이 이전과 다르게 갑자기 방탕하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10중 8구 이별 후폭풍이 몰려온 거예요. 난 솔로야, 즐겨 술 마셔, 여자 만나, 전 여친이 찍어준 사진으로 소개팅 앱 돌려. 전 여친 입장에서 보면 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나랑 만날 때는 저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라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 때문에 흑화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남자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새 여자들이랑 놀아서 좋긴 한데 자꾸 걔랑 비교하게 되네. 그래서 괜히 더 그 여자들을 가볍게 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전 여친 험담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혹은 오랜만에 연락했더니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막 건들거리면서 센 척하는 말을 툭툭 뱉으면서 왠지 모르게 불건전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저 역시도 이런 종류의 후폭풍을 정말 크게 겪은 케이스인데, 저의 첫 키스, 첫 경험을 다 가져간 첫 여친이랑 헤어진 다음에 세상 모든 여자들에 대한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내가 다 꼬셔버리겠어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당시에 가족들, 친구들이 다 걱정할 정도로 미쳐 날뛰었었고요. 그 덕분에 이렇게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좋기는 한데, 아무튼 보통 남자들은 굳이 이런 여성 편력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끊었던 담배를 피기 시작하거나 격투기나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격한 운동에 빠지거나 풀대출로 차 뽑고 비싼 시계 사면서 사치 부리는 것도 도파민 공백으로 인한 후폭풍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삐뚤어질 거야 이런 건가요? 삐뚤어진다기보다는 그 부족한 도파민을 일탈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쇼컷보다 더한 도파민. 여자는 머리를 자르는데 남자는 고추를 잘라야 되나?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컷 도파민을 채우게 놔둬야 돼요. 이미 건들건들거리기 시작했는데 다시 마음을 돌리려고 해봤자 뭐야 질척거리지 말고 꺼져 하면서 오히려 더 막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굳이 그렇게 반발심을 자극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살라고 가만히 두면 보통은 저처럼 이렇게 안 되고 알아서 서서히 예전으로 돌아올 겁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 남자의 인스타를 연탐하든 겹지인들한테 소식을 전해 듣든 다시 예전 모습, 예전 생활로 돌아온 것 같을 때, 그때쯤 다시 연락해보시는 게 가장 승산이 높습니다. 실컷 만나고 나에게 돌아와. 응, 안 가요. 이미 더럽혀진 몸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사실 이 도파민형 폭풍에는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코르티솔 반응이에요.
코르티솔 호르몬은 긴장, 공포, 고통 등 다양한 스트레스랑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이별 후 스트레스 때문에 알아눕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음을 전폐하는 것도 다 이것 때문이고요. 실연의 아픔은 마음의 병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의 병까지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점점 또는 갑자기 심해지게 되면 사람은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특정한 뭔가에 과하게 몰두하게 돼요. 보통 여기서는 앞서 타락했던 도파민 때와는 달리 부정적인 상태를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전 여친이랑 관련된 거다? 그럼 이별 후폭풍에 가까운 거예요. 사귀던 당시에는 절대 귓등으로도 안 듣던 걸, 심지어 자기가 나를 찬 입장인데도 그 남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내가 원했던 모습을 하나씩 만들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뒤늦게 다이어트나 외모 관리를 하거나 뒤늦게 취업이나 이직 준비를 하거나 혹은 뒤늦게 재테크를 시작하는 게 보이는 식으로요. 첫사랑에게 차이고 공부에 미쳐서 과대표가 되었더랬죠. 그게 그 사람이 원하던 모습이었으면 그게 후폭풍에 가깝다. 이별의 순역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다시 붙잡고 싶다면 아까 도파민 때는 뒀다가 끝나면 잡아야 될 때와는 달리 이때는 이제 막 몰두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후폭풍 때문에 갓생을 살기 시작한 거긴 하지만 그 결과가 눈에 확실하게 보일 때쯤에는 오히려 거기에 만족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 여친을 말끔하게 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꽂히는 모습이 좀 괘씸하게 느껴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재회를 시도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런 부작용은 좀 있긴 합니다. 변할 만한 시작 단계에서 재회를 하게 되면 긴장이 다시 풀려가지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또 헤어지게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사랑은 호르몬의 장난이죠. 감정의 파도에 따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대해줘야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회를 원하신다면 이 후폭풍 타이밍을 잘 캐치하셔서 적절히 대응하시고요. 남자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호르몬이 작용해서 후폭풍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변수가 일어난다면 채널 링크에 있는 클레비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 번 정도는 도움을 받으시고요. 부디 아프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